9월 들어 3일째 계속 지금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뜨고 있습니다. 이제 뭐 9월달 들어가니까 4만 명 넘어가고 1000명이 이제 기본이에요. 1000명부터 시작을 하네요. 카트만두도 지금 럭다운을 다시 2차로 들어갔는데 줄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또 400명대 떴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월 1일날 1069명, 9월 2일날 1120명, 9월 3일날은 1128명입니다. 1128명 늘어서 지금 현재 네팔 토탈 코로나 확진자는 42,877명 기록 중입니다. 이제 1000명대는 보통이네요. 하루에 이제 10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수도 카트만두 벨리는 445명이 떴습니다. 세세히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57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46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4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트만두는 문제인 게 완치도 되게 느려요. 완치율이 지금 네팔 표준이 55%가 넘는데 카트만두는 20%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트만두 이외의 주요 감염 지역을 보면요, 다누시아가 64명, 퍼르샤가 다시 올라왔어요. 빌건지 쪽. 퍼르샤가 65명, 살라히가 109명, 치투안 56명. 치투안도 지금 카트만두 꼴이 났어요. 계속 치투안에서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치투안도 문제네요. 그리고요, 사망자는 두 자릿수는 면했네요. 6명 나왔습니다. 6명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 토탈 사망자는 257명 기록 중입니다. 40세 여성 치투안, 40세 여성 박타푸르, 92세 여성 타나우, 77세 남성 신두팔 쪽, 77세 여성, 65세 남성 루반더히. 네, 지금 루반더히 2명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타푸르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게 루반더히, 카트만두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도 다행히 퍼르샤는 빠졌네요. 그 대신 지금 치투안에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치투안에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좀 중증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완치자는 917명 나왔습니다. 917명이 회복해서 집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은 24,207명의 완치자를 보이고 있고요. 회복률은 56.5% 기록 중입니다. 이 회복률 56.5%가 전에 럭다운 해제하기 전에 73%까지 갔었거든요. 73%까지 가서 그때 정부가 자신감을 얻어갖고 다시 럭다운을 해제했던 건데 그 이후로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5%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모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305명이 늘었습니다. 305명이 늘어서 18,413명이 활성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죠. 이 활성자 중에서 12개 디스트릭트에 있는 사람이 73% 정도 된다고.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30% 넘는 게 카트만두가 있습니다. 카트만두가 활성 환자 중에서 30% 정도가 카트만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가 위험한 거고, 그래서 카트만두가 지금 럭다운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럭다운을 들어갔는데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400명대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500명대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그 데이터는 1000명씩 계속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계속 1000명 이상씩 떴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도 격리 중인 인원이 좀 빠졌다고 했는데 역시 격리 중인 인원이 또 빠졌습니다. 17명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역소에서
격리되어 있는 인원은 6,749명입니다. 이게 빨리 줄어야 됩니다. 검역소에 있는 인원이 빨리 다 빠져야지 실질적인 환자들, 실질적인 그 코로나 테스트 하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검역소에 6,7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미 PCR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PCR 테스트 그 검체 갖고 지금 실험실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가 이게 일주일 전 데이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검역소에 6,700명, 이게 지금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검역소에 있는 거 계속 까면서, 그리고 급한 거 있잖아요. 급해서 만약에 누가 사망자가 있다 그러면 사망자 주변의 가족들 빨리 검체 채취해야 되니까 그런 거 급한 거 우선하고, 그리고 뭐 지역 커뮤니티 조사하는 거 그런 거 우선하고, 그런 이제 우선으로 하는 거랑 검역소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검역소가 빨리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검역소에서 뭐 일주일을 있었느니 뭐 2주를 있었느니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네팔 전체 현황하고 단신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신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트만두를 비롯한 박타푸르, 랄리푸르 세 개 이 수도 지역은요 9월 9일 자정까지 럭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럭다운이 들어가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피해를 보는 만큼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보상이냐, 좀 확진자가 좀 줄어서 희망이 보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집애들 다들 갇혀 있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그런데 확진자가 안 줄어요. 갇혀 있으면 그 확진자가 주는 어떤 그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안 줄어서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아무튼 지금 9월 9일까지 지금 럭다운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장거리 버스하고 국내선 비행기하고 학교는 9월 16일까지 지금 셧다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확실한 게 없습니다. 네팔은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에 장관 회의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회의를 통해 갖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그 오픈된 국제공항은 그 카트만두 공항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 일반 투어리스트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 공간 직원, 대사관 직원이죠. 그리고 국제기구 임원이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어저께 방송에 제가 전세 비행기 이외에 외국인이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청자 한 분께서 그 카톡을 주셨어요. 그 본인께서 나가는 말레이시아로 9월 8일인가 같아요. 9월 8일인가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항공권을 끊었다고 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대사관하고 여러 곳에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나가는 거는 정부가 막는 건 없대요. 막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쿠알라룸푸르를 가서 거기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로 타서 한국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지금 열려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쿠알라룸푸르 쪽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유편으로 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시니까는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대사관에 그 영사부에다가 전화를 하시면은 영사부에서 조력을 하십니다. 영사부에서 뭐 통행증도 다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레터 같은 것도 다 발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한국을 가신다고 하면은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뭐 카타르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뭐 나가는 비행기도 없고 대한항공도 안 들어오고, 대한항공 언제까지 안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대한항공 기다리실 게 아니라 급하시면은 빨리 지금 제3국을 통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카트만두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항공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많으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그거 취소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는 보통 한 1년 정도는 오픈이니까는 대부분 그렇게 좀 보통 끊어서 오시잖아요. 1년 오픈으로. 그렇게 하시니까는 일단 지금 편도로 나가시는 거를 제3국을 통해서 일단은 급하게 한국을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단신입니다. 9월 3일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 확진자가 1954명이랍니다. 네, 경찰 확진이 2000명 가까이 됐네요. 많이 됐고요. 네, 카트만두 들어온 소식입니다. 비르 하스피톨, 비르 병원 의사와 보건 인력을 포함한 사람들 중에서 3주 동안 71명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카트만두 이 비르 병원이 따로 제가 체크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계속적으로 지금 카트만두가 숫자가 많았는데 이게 보건 인력도 있었네요. 3주 동안 71명이 한 병원에서 확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하고 보건 인력이 빵꾸가 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격리되고 치료받으면은 나머지 남은 사람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될 텐데 힘드네요. 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지진이 또 왔습니다. 지진이 요즘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 오네요. 이게 무슨 신호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도티 그 수드러퍼침 지역입니다. 도티 디스트릭트에서 3.3 왔습니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3.3 왔고요. 지금 이게 지금 9월 3일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지금 9월 4일 아침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루 동안 9월 3일 있었던 소식들을 묶어서 다음날 전해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또 봤더니 아침에도 또 지진이 한 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진 소식은 내일 소식에 제가 좀 전해드릴 요량인데 아무튼 지금 지진이 지금 조그만 것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목요일 아침, 9월 3일 아침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 구조대는 수요일 밤 바굴롱 지역의 도르파탄 지자체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실종된 11명의 사망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요일 밤 산사태와 홍수로 도르파탄 지자체의 수쿠둔과 데울라리 마을에 40채가 넘는 집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바굴롱은 도로도 자주 끊기고 지금 이 도르파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관광객들은 잘 모르시는 지역입니다. 도르파탄 지역은 그 헌팅 에어리아예요. 말하자면은 그 네팔 같은 경우는 그 뭐 에베레스트나 아니면 뭐 안나푸르나나 이렇게 그 자연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국립공원이 지정된 데가 있고요. 치투안이나 뭐 라라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또 그 뭐 그런 식으로 또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도르파탄 같은 경우는요 헌팅 에어리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아니고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있어서 이 도르파탄 이 헌팅 에어리아도 그 팀스 퍼밋을 끊어서 들어가셔야 돼요. 끊어서 들어가시면은 공식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네팔이 뭐 좀 못 사는 나라라고 아무데나 가서 막 동물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물 잡고 그러면은 경찰이나 군인한테 적발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파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헌팅 에어리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네팔 사람도 여기 가서 사냥을 하고 공식적으로 총기 같은 것도 주고요. 다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가서 여기서 사냥을 해요. 근데 이 도르파탄 여기가 되게 길이 험합니다. 오토바이로 가는 것도 되게 험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하고 그리고 어디죠? 다울라기리, 뭐 닐기리, 요 보이는 바굴롱 그 안쪽 지역입니다. 안쪽 산 쪽이거든요. 근데 이 되게 그 외진데라서 그런지 지금 또 산사태와 홍수가 나서 피해를 많이 봤네요. 그래서 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산사태가 나서 지금 40채가 넘는 집이 휩쓸렸다고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사망자가 11명이고 실종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잘 그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 시장 비디아 순다르 삭자 씨가 월요일 날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었죠. 그런 이후 사키야 시장과 긴밀히 접촉한 6명의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24명의 공무원들이 집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시행정에 큰 차질을 빚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네팔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자를 한번 받을래도 뭐 이 사람의 사인, 저 사람의 사인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한국에서 온 우편을 하나 찾을래도 여기 가서 사인 받아라, 저 사람한테 사인 받아라, 사인 받으러 왔다 갔다 해요. 한 명이 없잖아요. 한 명이 식사하러 가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비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비즈니스 비자를 갱신하러 가는데 가요.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마지막 사람이 사인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아니면 밥 먹으러 갔어요. 아니면 차 한잔 마시러 갔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 사인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인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류 보고 맞으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맞으면 사인 하나. 이 사인 하나의 힘이 엄청 큽니다. 사인이 있고 없고가 법령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 그 인감도장 뭐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지금 그 카트만두 이 메트로폴리탄 이 시청 같은 경우 업무를 보고 있나 봐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8월 31일까지 셧다운돼서 정부 업무 안 봤었잖아요. 근데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보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석가시장이 격리되면서 다른 사람들 밀접 접촉자들이 다 지금 격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코로나 테스트 하고 양성 발언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청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 다음 단신입니다. 이 그 다음 단식은 좀 심각한 단신이에요. 목요일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랄리푸르 풀촉에 모인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머친드라나 전차를 끌었습니다. 경찰이 그 과정을 막고 청년들은 전차를 끌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그들은 라또 머친드라나 전차를 당기는 동안 체류탄, 물대포, 짱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비디오로 봤어요. 이제 비디오로 생중계를 많이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시위 현장을 다 찍었던 데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라또 머친드라나 아주 굉장히 큰 전차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커다란 수레입니다. 높이도 한 25m 정도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커다란 세계 축제가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오면 이제 얼마 전에 하지 못했던 인드라 자트라가 있고요. 박타푸르에 가면은 비스켓 자트라라고 신년맞이 자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랄리푸르 같은 경우는 이 머친드라나 자트라 이 3대 자트라가 가장 큰 자트라입니다. 자트라는 이제 네팔 말인데 축제입니다. 축제. 다 신들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지금 비스켓 자트라도 그렇고 인드라 자트라도 그렇고 다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코비드 팬데믹 그 상태 안에 자트라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 라또 머친드라나 자트라인데 랄리푸르 행정부에서 전에 럭다운이 있을 때 이 머친드라나 이 마차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들었다 해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를 허가를 내줬었어요. 그 당시에. 한 2달 됐죠?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전쯤에 이거를 만드는 거를 허가를 내서 이거를 축제를 조직하는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파탄 랄리푸르 쪽에 사는 네와리족 19개 네와리족들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합니다. 자트라 운영을.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해서 이 머친드라나 자트라가 아니라 이 마차라 그러면 안 되죠. 전차? 수레? 거대한 수레, 병거,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바퀴 하나가 저보다 커요, 키가. 굉장히
커다란 그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지금 상태 보세요. 지금 다시 다 럭다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것이 지나면은, 이 시기가 지나면은 그 자트라를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찰들이 어제 이것을 이제 완전히 금지시키려고, 락다운이니까 금지시키려고 그것을 경찰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었나 봐요. 제가 판단하기, 이거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옮기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19개 네와리 민족들이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그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그 말하자면 그 19개 네와리 그 축제 조직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이 사람들, 이 높은 어르신들은 몰랐고, 그 밑에 있던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네와리 악기부터 해서 다 갖고 와서 경찰들을 막았습니다. 경찰들을 끌고 가는 걸 막고 하다가 충돌이 났어요. 막으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뭉친 거죠. 스크럼 짜고 경찰들 물러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들이 그 강제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한 명의 교통경찰관 한 명이 시위대들한테 몰매를 맞았어요. 그 옷도 다 뺏기고, 하여튼 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사진 봤더니 완전히 그냥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데, 그래서 시위대들도 그렇게 교통경찰을 때린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일단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서로 격양된 상태에서 청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끌리는 그 정도의 커다란 수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겼어요. 조금 옮기니까 경찰들이 투입돼서 다 해산을 시켰는데,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물대포가 등장했고, 물대포를 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모였던 이제 청년들은 돌을 깨서 던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무장경찰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패 앞세워서 밀고 들어가서 진압은 했어요. 진압은 해서 아주 그냥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풀촉에서 가까운, 하여튼 그 자울라켈 그 촉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항상 그 머친드라나 그 수레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9월 4일, 오늘입니다. 오늘 9월 4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쪽 지역은 통행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랄리푸르 그 디스트릭트 중에서 링로드 안쪽 풀촉 중심으로 지금 사람 못 다닙니다. 사람 못 다니고, 지금 신문에 나온 거로는 경찰들이 나오는 사람은 말을 안 들으면 총까지 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지금 랄리푸르는 지금 얼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이 통금을 이제 내린 걸로 봐서 경찰들이 그거를 다른 데로 가져가서 해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체하는데도 그거 하루 만에 못할 정도로 되게 커요. 아무튼 지금 이 사태가 이런 겁니다. 인드라 자트라든 비스켓 자트라든 지금 머친드라나 자트라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머친드라나 자트라든 이게 몇백 년 어떤 사람은 1000년이 넘었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몇백 년 이루어져 온 어떤 문화적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소수민족들, 네와리족들을 지금 소수민족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코비드 19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코비드 19이 와 있는 상태인데도 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자기 민족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머친드라나 이 수레를 끌겠다고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경찰들이 그걸 가져가려고 하자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라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의 교통경찰관이 시위대들한테 몰매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대를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그 경찰관들 그 진압한 사람들을 뭐 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2달 전쯤에 이 머친드라낫 그 수레를 만드는 거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도 락다운 상태였어요. 락다운 상태였는데 그 다른 거는 다 못하게 하면서 그거는 허용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저거는 저게 꼭 해야 되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다치고 물대포도 많이 맞았었어요. 물대포가 굉장히 그게 압력이 세거든요. 이 직접 직분사하면 맞으면요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세요. 그래서 압력 조절해 가면서 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랄리푸르는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 통행 금지예요.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서 지금 문 밖으로 뻐끔뻐끔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지금 이 랄리푸르 최고 책임자 CDO 그 책임자가 이것을 허가했고 그리고 이것을 조직하는 그 19개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제대로 상황을 모른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에 있는 이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에 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일이 되면은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되게 뭐 소식이 나오겠네요. 그 수레 머친드라낫 수레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머친드라낫 그 자트라에 대해서는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랄리푸르에는 머친드라낫 자트라가 가장 유명하고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는 인드라 자트라, 박타푸르 디스트릭트에서는 비스켓 자트라, 여기 자트라 중에서 3대 자트라가 가장 유명한 자트라입니다. 아무튼 그게 좀 안 좋게 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2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는 실험실 직원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업돼 버렸어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빈스 7 수드로퍼진 극서부 프로빈스 덩거디에 있는 세티 프로빈살 허스피털의 실험실에 배치된 직원들이 코비드-19 검사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 라메스 사이 씨는 직원들 중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면 실험실을 운영할 사람이 없고 모든 검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PCR 검사는 처음에 한 번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월 31일 이후로는 테스트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PCR 검사는 공중보건의 요구사항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세스인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족을 만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3월 이후로는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티 프로빈설 병원에는 현재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는 중간에 제가 웃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검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실험실 운영 못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변명치고는 참 그럴듯하네요. 네. 3월 31일 이후로 안 했으면 4, 5, 6, 7, 8, 5달 동안 안 하고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검체들을 갖고 와서 그 검체를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 검체가 터졌거나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면 그럴 텐데, 아무튼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다시 PCR 테스트를 받겠다고 그렇게 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네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실험실 코비드-19 테스트하는 실험실 직원도 테스트를 안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네, 2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3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레스토랑. 이러한 제목입니다. 카트만두는 테이크아웃과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오가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음식 배달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만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은 개점할 수 없지만 온라인 주문을 통해 비대면 음식 배달 업체를 통해서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테이크아웃 수단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달을 하는 사람 또는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PCR 보고서도 음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네, 이렇게 기사는 끝났어요. 네, 일단은 배달하는 사람, 배달원이겠죠. 그리고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하는 사람, 식당 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푸드만두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PCR 테스트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이제 시작할 텐데, 어제 9월 3일 날은 9월 3일부터 원래 음식 배달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다 그날 PCR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럼 배달 받는 사람 있죠. 음식을 시킨 사람. 그 시킨 사람한테 배달원이 다시 감염되면 거꾸로 다시 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배달원은 72시간마다 계속 이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을 접촉하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택배 서비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PCR 테스트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쌀 배달, 그리고 지금은 약들도 배달을 해요. 약들도 지금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실질 화폐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화폐를 좀 사용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는 전자화폐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하고 뭐 영수증 정도 되도록 받지 말고 뭐 카드로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 영수증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다 똑같겠지만은 뭐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요번 새로 이제 럭다운이 연장이 되면서 프로토콜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럭다운 할 때 이 푸드만두 통해서 음식 배달할 때 이런 프로토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더 엄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 배달하는 배달원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조리하는 조리원들의 PCR 테스트까지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리원하고 그리고 식당 직원들 PCR 테스트 다 받고 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앞서 전달해드렸듯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자트라 그런 종교 행사, 문화 행사도 다 줄줄이 취소되고 그로 경찰들과 충돌을 하고 많이 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들어서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1000명 이상씩 뜨고 있고요.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활성 환자의 30% 이상이 카트만두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카트만두도 역시 또 400명대로 계속 뜨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자TV 채널 댓글 다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눴는데 지금 네팔의 어떤 빠져나갈 길이라 그러나요? 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카트만두를 비롯한 네팔은 이렇게 그냥 쭉 갈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타개 방안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집단적인 면역 체계로 가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현실이 비관적이에요.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해갖고 이게 환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뭐 문화를 지켜야 된다, 축제해야 된다 하고 나가서 경찰들하고 충돌하고 충돌할 때 보세요. 한 1000명이 모였죠. 경찰들도 1000명을 진압하려면 어느 정도 모여야 돼요? 한 200~300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00명 정도가 계속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은
글쎄요, 야외에서 감염이 안 될까요? 그들 중에서 누가 만약에 코로나에 있다 그러면 감염이 되거든요. 뭐 코로나의 가치보다,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는 가치보다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척도가 높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위를 점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 한데, 아무튼 정확한 길은 없고요. 네팔은 정확한 방도가 지금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뭐 다른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막고 럭다운하고 집에서 못 나오고 하는데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뭐 지금 그 자TV 그 채널도 많이 바꾸고 했지만은, 새롭게 또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그 보고 있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보고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네요. 시간이 부족해요. 따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TV는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매일 네팔 뉴스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전체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 설정하시면 매일매일 제일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